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파크 프리미어 마이핏 시승 후기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이 차는 2017년식 스파크 프리미어 마이핏 등급이에요. 차량 무게는 900kg이고요. 75마력의 9토크입니다. 999cc고요. 예전에는 800cc가 경차였는데 지금은 1000cc 밑에까지가 경차예요. 경차 혜택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용주차장이나 뭐 이런 고속도로 톨비 할인 이런 것도 있고, 또 추가적으로 주유도 그 경차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제 4만원을 주유했을 때 약 8,000원 정도를 그 자리에서 할인해서 결제를 한다고 해요. 그 이제 본인 명의의 차가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따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. 이제 8,000원씩이라고 하면은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에 20만원까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유 할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주유 할인 카드까지 겸하면 중복으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여러 가지로 혜택이 괜찮습니다. 오랜만에 이 차를 타게 됐는데 차가 정말 예전 차랑은 너무나 달라요. 일단 앉았을 때의 착좌감은 좋진 않습니다. 왜냐면 차가 경차다 보니까 시트도 큰 걸 못 넣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앉았을 때 이렇게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시트의 착자감은 아니에요. 소파보다는 그냥 일반 음식점 의자를 앉았을 때 그런 기분이, 뭐 단시간은 상관없겠지만은 장시간 주행을 했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내 주행을 지금 계속 해봤는데 제가 처음 예상하기에는 그런 옛날 경차를 생각하고 타봤을 때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승차감도 좋고 코너를 틀 때 안정감도 예전 경차와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. 일단 이 실내는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이 폭이 많이 작아요, 다른 차에 비해서. 그래서 좁은 골목길 다닐 때는 유리하겠지만 이렇게 두 명이 앉았을 때는 굉장히 좀 좁은 느낌이 들죠. 짧은 대신 높이가 좀 높아서 그런 답답함을 일부 해소를 시켰어요. 근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실내에 그런 뒷좌석이나 앞좌석이나 이런 전체적인 공간은 폭은 굉장히 작아요. 그래도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서 그런 답답함도 일부 해소는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시트도 작은 거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. 일단 승차감을 제가 시내를 약 1시간 반 정도 운행을 해본 결과 정말 예전 차랑 많이 달라졌어요. 이 타이어가 지금 195, 45, 16이 껴져 있거든요. 16인치 휠이에요. 경차에 16인치, 예전에 13인치 휠이었거든요. 제가 타던 경차들은. 얘는 지금 195라고 하면은 이 타이어 폭을 말하는 건데 195면 예전 구화방 있어요. 구화방. 이 구화방의 그 타이어 사이즈가 185예요. 185. 205까지도 꼈어요. 평균 185 사이즈를 끼고 다녔던 차인데 이 경차에 그거보다 더 넓은 195 사이즈가 껴져 있어요. 지금 거기다가 서스펜션도 예전만큼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시내 주행이든 어디든 코너를 돌 때 그 예전의 그런 경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코너링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승차감도 요철이나 이런 것들 만났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. 그래서 저는 예전 차의 기준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차가 이 시내 주행의 승차감과 이런 코너링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물론 이 차가 옵션 때문에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의 단단함도 한몫을 하기 때문에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고 단단하게 코너를 돌 때는 잘 잡아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별 기대 않고 예전의 그런 승차감과 그런 코너링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차를 타봤는데 그때랑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아요.
그리고 소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래도 경차 수준치고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. 엔진 소리는 유입이 되긴 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전에 이런 차를 보고 뭐 시내 발이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한번 고속주행을 해보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. 그리고 지금 고속주행을 해봤는데 이 엔진음이 많이 들리기도 해요. 악셀을 좀 밟으면 엔진음이 좀 시끄럽게 들리긴 하는데 바람소리도 좀 많이 들리네요. 근데 이 안정감 자체는 예전의 차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.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고 그리고 광폭이 껴져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이런 경차 타고 고속도로 지나갈 때 큰 차들 지나가 버리면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.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. 지금은 크게, 지금도 물론 당연히 흔들리죠. 제가 타는 K7도 흔들립니다. 큰 차들 지나가면. 그런데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타고 다니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. 뭐 시속 100km? 90km? 요 정도는 아주 안전하게, 무난하게 갈 수가 있어요. 고속주행을 했을 때 바람 소리는 좀 많이 들어와요. 규정 속도로 다닐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가 조금 아쉬운 게 이 핸들이 이 조향감이 약간 불안합니다. 아무래도 바람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이 차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좀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핸들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. 잘 흔들리긴 해요. 고속주행했을 때 얘가 120km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가요. 근데 120km에서 더 이상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. 속도 감응형 MDPS가 아니에요. 그래서 고속으로 달려도 차가 핸들이 가볍습니다. 그런 불안함이 좀 있어요. 장거리 운전할 때는 시트와 이 핸들 때문에 피곤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차의 가격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옵션까지 포함을 하면 1600만원이 넘어갑니다. 아반떼 가격이랑 거의 뭐 비슷하죠. 가격이 너무 셉니다. 1600만원이면 물론 다 1600만원은 아니겠지만은 가격이 전혀 경차답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엑셀을 밟을 때 차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요. 핸들도 떨리고 엑셀레이터에 있는 발로도 느껴지고요. 아직도 역시 경차는 이 떨림이 존재합니다. 차체도 마찬가지고요. 예전에 그 경차에 나오는 진동과 이 허접한 핸들링이 느껴집니다. 운전을 해보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전 경차와는 다르게 승차감과 코너링, 안정감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. 크기로 보면 경차인데 가격으로 보면 경차가 아닌 듯 하고요. 아무튼 경차치고는 너무 비싼데 진동이나 조향감에 대해서는 실망했습니다. 경차는 원래 그러려니 하고 타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.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런 단점 부분은 커버를 해야 될 듯 합니다.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